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서 요즘 들어서 입이 찢어지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워딩을 들어보면은 그냥 뭐 아무 얘기나 짓거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 공화당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신문사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됐죠. 그랬다면 바로 이제 뭐 길길이 날뛰면서 뭐 비공개 회담이 아니었다, 뭐 정례적인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던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성남시장일 때는 1시간이 성남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일 때 1시간은 대한민국 국민들 5,200만 명을 대표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디 그냥 뭐 대통령은커녕 길거리 이제 돌아다니기는 그냥 잡범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뭔 놈이 뭐 대통령을 운운하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가 5범입니까? 아니 이재명은 정가 4범인가요? 5범인가요? 아버지도 무슨 뭐 직업이 막 헷갈리고 뭐 이 사람 출생로만 헷갈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막 거짓말 같아가지고 뭐가 막 진실인지도 모르겠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막 정가 많으세요? 정가 막 이재명처럼 막 4범, 5범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다니십니까? 음주운전도 한 2번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2번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김부선 씨가 좀 걱정이 됐어요. 본능적으로 김혜경 씨라고 할 뻔했네요. 김혜경이 왜 걱정이 될까? 김혜경이가 또 이재명한테 어디 뭐 좀 뭐가 또 찢길 수가 있나요? 뭐 어쨌거나 김부선 씨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김부선 씨가 그 폭로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덕분에 이재명 대표한테 별명도 생겼잖아요. 형 보수지. 그리고 또 찌재명 뭐 이런 식의 별명까지도 생겼는데 뭐 이게 찌재명이라고 하는 게 발음하기 은근히 어렵습니다. 저도 연습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 잠깐 영상 포즈해 놓고 찌재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안면 근육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찢는 것도 힘든데 발음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재명이가. 뭐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 만들어졌고 특히나 이제 그 녹음 테이프 또한 이 통화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막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김부선 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0.7% 차이로 떨어졌었을 때 누구보다도 안도했을 법한 사람이 김부선 씨겠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려가지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김부선 씨가 느끼는 그 공포감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로 인해 가지고 0.7% 차이로 이재명이가 떨어졌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어디 뭐 드럼통 같은 데서 발견되고 막 쿵쿵쿵 해보니까 뭐 바닷속에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거든요. 김부선 씨가 과연 어떤 거를 하고 있을지 제가 좀 근황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김부선 씨가 여전히 이재명과 그 썸씽이 있었다라는 거, 그 스캔들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자기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김부선 씨가 우파 쪽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나 봅니다. 이번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짐승만도 못한 극우들이 왜 윤석열을 비판하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음해, 조롱을 받아서 많이 힘들고 아팠다. 쓰레기를 던지면 받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욱한다. 인간 쓰레기들이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일 것이다. 요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제가 알기로 김부선 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부선 씨가 아니라 좀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욕을 했나 봐요. 그런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이제 많은 댓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새벽 3시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바로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계엄 사태 때 보신 거겠죠. 자, 그래도 이제 그 김부선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민정수석에서 저렇게 무능한 검찰총장을 만든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탓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지 왜 그게 일개 힘없는 김부선 때문이냐 이렇게 이제 또 맞받아 치시더라고요. 사실 뭐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개딸들 뭐 이런 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의 그 어떤 무능력함 그리고 또 문재인의 어떤 그 직감 문제부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중첩이 돼가지고 검찰총장에 불과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이지 사실상 뭐 김무선 씨가 물론 역할도 했겠지만 김무선 씨가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또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김무선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약간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 대표를 이해한다. 오래전의 일이고 아내도 있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준 이하인 극우 세력과 똑같은 개딸이 내게 한 짓은 죽는 날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다. 라는 식으로 약간 이재명과 개딸 두 가지를 분리해놓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재명과 개딸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재명이 꼭 개딸이요 개딸이 꼭 이재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개딸들이 그렇게 김무선 씨를 공격하는 게 이재명의 어떤 뜻이 없고서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김무선 씨 그렇게 공격하지 마세요 하면 개딸들이 공격하겠냐고요. 얘네들은 그냥 찌교도들인데 이재명을 그냥 신처럼 받던 애들인데 뭐 그 얘기를 안 듣겠냐고요. 이재명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된 게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말 그리고 또 이재명의 그거를 이해한다 입장을 이해한다. 왜? 사생활이고 아내가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극구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환경을 또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약간 좀 이재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쌍하다 이런 지금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김부선 씨가 이렇게 막판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들 이재명이가 김부선 씨를 용서해주는 살려준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용서해주는 유일한 길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과 있었던 그 썸씽,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가 김부선 씨를 막 괜찮다 이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김부선 씨의 기본적인 맥락은 뭐야? 내가 너 상황은 이해해. 너 또 그 뭐 아내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게 부인했겠지. 근데 어쨌거나 스캔들은 사실이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김부선 씨와 이재명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캔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오래전에 이재명이가 정치도 하기 전에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게 됐던 이유도 개딸들 당신들 때문이다. 이재명은 당황해서 부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없는 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짓말하겠나?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스캔들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이재명의 이 스캔들이 굉장히 이제 불거졌다가 한꺼번에 이제 좀 가라앉게 됐던 게 김부선 씨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제 그 페이스북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김부선 씨가 자기 이제 그 사진을 올려놨고 마치 이제 그 이재명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는 듯한 그런 프로필 사진을 해놨고 자기 이제 또 그 홈 화면 사진에다가 화살표를 저렇게 아래로 해놨죠. 저게 이제 뭔지를 보니까 날짜입니다. 2007년도 12월 12일에 찍은 것이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김부선 씨가 누구냐 넌 누구냐 하면서 웃음 표시까지 해놨는데 마치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도 이재명이고 이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람도 이재명이다.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실제로 저게 이제 그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7년도 이재명 지사가 직접 찍어준 것이다. 저 사진 자체가 김부선 씨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영환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였죠. 김영하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김부선 두 사람의 이제 그 스캔들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 사진까지도 증거로 제시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저 프로필 사진 속의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냐? 지방 일간지의 간부급 인사인 그냥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또 해명을 했고요. 그 사진까지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 작가 김한복이 씨가 찍어준 사진이다. 자기 페이스북에도 옛날부터 올라져 있던 사진이다. 이렇게까지 해명이 되다 보니까 저건 이제 약간 그냥 썰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게 사진이 더 있다라고 김부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딸이 자기보다 더 정직한 친구인데 근데 이게 사진이 만약에 공개가 되게 된다면 힘들어질까 봐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힘들어지고 자기도 좀 힘들어지고 막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진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사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의 딸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엄마 얘기가 사실인지 좀 증언해 줄 필요가 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허위 사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고소고발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소고발을 안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허위사실로 처벌을 안 받게 된다면 거꾸로 이재명과 김부선 씨 두 사람의 관계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김부선 씨의 딸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진을 딸이 없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렇게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또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김부선 씨 뭐 또 유튜브 가가지고 페이스북 가가지고 뭐 욕설 남기고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김부선 씨의 입장이 이해가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